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뭐 정 의원님 제가 오랜만에 뵌 것 같거든요. 네. 예, 중간에 조금 정 의원님이 뭐 수해 복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면서 굉장히 바쁘셔서 실제로 방송 한번 건너뛰셨거든요. 네, 다른 분과 함께 조용히 한번 촬영했었습니다. 그렇든 어떻든 간에 이제 광주시도 이제 지방선거, 그다음에 민주당 혁신 이런 쪽으로 지금 시계가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런 어떤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동안에 어떻게 변동된 부분이 있는가 오늘 광주시장편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주시장 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다른 어떤 후보님들, 뭐 진보당이라든지 조국신당 후보님들보다는 아직까지는 민주당 내에서 어떤 후보가 선택될 것인가 이게 지금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조금 순위 변동도 있고 그랬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시장 선거 여론조사들이 연일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광주시장. 광주시장 선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새 후보가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현직 시장의 강기정 후보, 강기정 그리고 후보. 네. 민영배 국회의원, 그리고 문인 북구청장 출사표를 던지면서 언론에서 지금 여론조사들이 돌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몇 차례 여론조사 결과값만 좀 보면요. 민영배 국회의원의 지지가 좀 우세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를 현직 강기정 시장과 문인 북구청장의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달 만에 조금 변한 것은 강기정 시장이 민영배 의원을 갖다가 맹추격이라든지 아니면 거의 뭐 근접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이렇게 돼 있는 여론조사들도 있었는데 2등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 여론조사 보니까 굉장히 많이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네네네. 네. 격차가 벌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문인 북구청장이 뭐 3위권에 있다가 지금 2위로 된 여론조사가 역전이 돼버렸습니까? 최근에 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민심의 변화가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강기정 시장이 이제 작년에 이제 대략적인 것은 또 재선이 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강기정이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하시는 여론들이 많았는데 강기정 시장 이런 지지율이 확 이렇게 떨어진 계기는 어떤 걸로 봐야 됩니까? 우선은 뭐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지난 달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타운홀 미팅을 전국으로 도는데 그 초반에 저희 광주 전남을 찾았죠. 그 자리에서 광주의 수건 사업, 현안 사업이 뭐냐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같이 풀어가고자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서 광주공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많은 광주 시민들, 뭐 지역민들에서 이렇게 뭐지? 라고 하면서 지금 엄청난 비판들을 좀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1탄이었고 그다음에 2탄은 또 광주에 있었던 이제 자연재해냐 인재냐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뭐 북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어떤 타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인재라고 보통 광주 시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북구하고 북구는 전체가 이제 대부분이 다 수해 피해 지역이었습니다. 피해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고 북구 자체가 광산구는 한 3개 정도만 이렇게 이제 수해 지역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었는데 그때의 광주시의 대처 또 광주시장의 대처도 엄청난 비판을 갖다가 받으면서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특히나 이제 강기정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북구 의원이었기 때문에 북구에서 타격을 좀 많이 받아서 여기서 많이 빠지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우선은 그 이제 자연재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어떤 그런 재난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결국은 그 지자체장이 네네. 누구냐라고 네. 시민분들은 주민분들은 네네.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어떻게 적극 대책을 세우고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분들이 긍정의 마음으로 돌아서느냐 아니면은 계속 의구심의 마음으로 남아 있느냐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비가 많이 왔다는 것에서 시민들은 아예 그냥 그때 퇴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 그냥 그 상태에서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네. 공무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행정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시민들 불편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가지고 대비도 하고 그다음 비 오는 그 상황에서 대처도 했고 그런 것도 얼마나 빨리 했는가. 그리고 피해당하신 분들에게 대한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하려고 했는가라는 것이 참 중요할 건데 강기정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많이 부족했다 이런 질타를 갖다가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번 어떤 여론조사에도 나오지 않았는가. 전에 강기정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는 턱걸이를 했다고요? 10% 턱걸이를 했다고요? 네네.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민심의 변화는 결국은 그 민심의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가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결과값보다는. 그래서 각 후보들이 네. 현재 민심의 변화 추이를 잘 파악을 하고 네네. 그것을 어떻게 다시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네. 자기만의 각각의 대처 활동들이 좀 필요하겠다 네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뭐 관심 포인트는 그건 같아요. 그러니까 2등으로 올라온 문인 이제 북구청장 네네. 강기정 사실은 시장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이제 근거 기반이 좀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문인 쪽으로 복구의 여론들이 조금 더 많이 강기정에서 빠져가지고 올 것이냐 말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 중에 네네네. 하나이다. 네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 없고요. 광주 시민 이기는 시장 없습니다. 지지율이 그것들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후보들에 대한 평가보다는 지금까지 일어난 여러 가지 우발적 상황과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불만들이 펼치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선거전이 되면 어떤 분들이 광주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후보인지 조금은 평가하는 어떤 기회라든지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출렁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가지고 또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해주실 거죠? 네네네 그래야죠. 네. 네.